2023년도에 소방 안전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양상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소외, 총평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이태원에서 굉장한 일이 있었고 이제 시간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좀 흘려보면 1월 초에 평택 냉동 창군과 물류 창군과 신축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3명 정도가 순직하셨죠. 예, 순직을 했죠. 그때부터 해서 연말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움이 드는 한 해였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또 우리 소방관들의 피해도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제대로 좀 대응을 못했다는 이런 질타 아닌 질타들이 많이 쏟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척 안타깝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은 모두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재난들이 워낙 많았었다. 새해 첫날부터 그 충남 아산에 있는 보일러 공장에서 불이 크게 나서 되게 새해 출발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1, 2월 달에만 한 200건이 넘는 산불들이 잇따라 이어졌고 울진 산불, 삼척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2건 정도나 있어서 대형 산불과 이런 재난들이 이어졌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흰남노 태풍 피해도 엄청 컸었죠. 그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 사고도 크게 있었고요. 자연 재난이든 뭐 인적 재난이든 그 심도가 굉장히 깊어진 것 같고 빈도수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도 보면 그 예년에 비해서 유독 2022년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하는 게 서류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된 게 아닌가. 협업에서 굉장히 좀 실망을 주지 않았나. 4시간 전부터 분명히 알람이 갔는데 그런 참사로 이어진 걸 보면은 우리 대응 체계가 각각의 대응 체계는 좀 근육은 각각의 근육은 이렇게 키워졌다 하더라도 그 근육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정말 큰 힘을 내는 데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그게 해결해야 될 숙제죠. 연대하는 것, 협력하는 그 고리들을 좀 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대응 단계에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응 체계 시스템 중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기술의 도입을 우리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든가 매몰자 탐색용 전파 탐지기라든가 저기에서는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그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방 정찰 로봇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무인 방수 로봇 이런 것들도 개발한 것을 많이 또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소방 드론도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빠르고 실용화 단계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청신호고요. 제가 봤던 거는 그 되게 뱀처럼 생겨서 조그만 구멍을 기어 들어가고 굴러 들어가서 안쪽에 인명을 탐색하는 그런 로봇을 한번 봤는데 실제 가서 여쭤봤더니 광주 아파트 그 붕괴 현장에 실제 투입이 됐던 로봇이었다라고 뭐 소방이 갖고 있는 장비가 아니라 외부 장비를 이제 빌려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 같고 장갑차 같이 생긴 소방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톱이 있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뭐 자르고 부수고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그거가 이제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되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도 위에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져도 조금 생존할 확률이 늘어나지 않을까. 결국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소방관들의 순직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19 구급 출동 건수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350만 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이송 인원만 해도 200만 명 정도 한 해 동안요. 신고 접수 단계부터 골든 타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구급의 이송 체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이 이런 기사들을 되게 많이 접했는데 소방청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게 이 탯줄을 자르는 행위조차도 의사만 할 수 있고 구급대원은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현장의 구급대원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출동이 너무 잦다. 보람은 느끼지만 힘들다. 그 사람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서 쓰도록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근무 시간대에 출동 횟수가 많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상대적으로 화재 진압대원에 비해서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죠.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송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그럽니다. 뭐 일반 사람들보다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하면 계단을 통해서 3명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소방 조직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헬리 EMS, 그 응급환자 소방 헬기 이송 체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도입이 돼서 헬기에 의사가 탑승을 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체계. 이 구급 이송이 그 수요도 굉장히 늘지만 품질도 지금 고도화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방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네. 신뢰도 또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그 소방에서 국민들의 기대보다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숙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65세 인구가. 노인성 만성질환자. 네. 응급환자는 아니죠. 노인성 만성질환자에 대한 이송은 저희가 그 예약을 받아서 그분들을 응급환자에 준해서 전제가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로 여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거는 시간을 맞춰서 예약제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죠. 대부분. 예방은 소방에서는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메인이죠, 메인. 저는 사고 현장에서 좀 많이 느꼈던 거는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데 항상 이런 경우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항상 꺼져 있거나 사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장비들이 꺼져 있고 제때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을 좀 많이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그때도 차량 한 700~800대가 다 불에 탔던 그 당시에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부터 좀 그 부분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건물 관계자들이 상시 작동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기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보완된 장치고요. 화재가 나면 건물에서 전원이 셧다운되기 때문에 이제 비상 발전을 사용을 하는데 그 비상 발전 그 이력 관리까지 같이 의무화하도록. 사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소방 시설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 수명 중에 단 한 번 써먹으려고 심어놓는 소방 시설일 수도 있는데 그걸
5% 해놓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인식이 이런 소방에 대한 용품, 뭐 화재 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싼 걸 너무 선호하는 거죠. 우리가 가전 제품만 하더라도 메이커 있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좋은 제품을 사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재에 대한 뭐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이제 일어나겠어 한번 내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런 화재가 그러네요. 무조건- 불감증이네, 불감증. 무조건 싼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거 오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 그 건물 관계자들 또 그 이용자들이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이전에 안전을 위해서 좀 품질이 좋은 그 감지기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설치하면 좋은데 그런 보안 대책으로 의무화해서 지능형 감지기를 쓰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예방 쪽에서 신규 제도로 도입한 것 중에 화재 위험 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해서 복합 건물이나 대형 화재가 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화재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피드백이 돼서 제도와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건물의 등급에 영향을 또 주고 해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게 좀 진일보하고 발전을 하면 좀 디테일하게 건물별로 그런 어떤 유인책 구조와 연계해서 화재 안전에 대한 그 관리 체계가 좀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 장비들이 자꾸 오작동을 예방이 우선인가요? 대응이 우선인가요? 그